네, 글로벌 마감 상황 살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 6거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유럽 증시 쪽에서는 반등이 나왔는데 뉴욕 증시 장 후반 들어서 매물 출회가 거세게 나오면서 하락 반전 이후 6거래 연속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감가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이날 장에서 1% 넘게 밀리면서 15,666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1%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고요. 나스닥 지수는 0.44% 내림 구간에서 거래를 마감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의 하루 동안의 양상부터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일단 갭상승 출발을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5거래일, 어제까지 상당한 급락을 형성했었는데요.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 초반에는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에 중국 쪽에서 부양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동시에 인하하는 부양카드를 꺼내들면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의 대내적인 지표들도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하는 8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93포인트 머물 것이라는 전망을 깨고 101.5포인트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도 예상치는 소폭 밑돌긴 했었는데요. 전달보다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 경기에 대한 꾸준한 회복 지표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지표 호조와 더불어서 중국의 부양책 효과에 더불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개선됐고요. 상승 랠리를 장 초반에 꾸준히 이어가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장 후반, 장 마감까지 1시간을 앞두고서 급격한 매물출에 이어지면서 하락 반전하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시장 투자자들 여전히 중국 경제에 대한 그리고 글로벌 시장 툼에 대한 우려감이 불신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하락 반전 이후에 1% 넘는 하락권까지 밀리면서 15,666포인트 선에서 종가를 형성시켰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장 후반 들어서 전 섹터가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었던 소매 판매와 기술주 섹터 위주로 지수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역시나 다우지수와 비슷하게 장 후반, 그러니까 장 막판 1시간을 앞두고서 급격한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1,867포인트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시죠. 장 초반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강력하게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저점까지 상승폭을 이내 반납하게 되면서 나스닥 지수 2와 동조하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남은 30분 동안의 매물 출회가 거세면서 하락 전환 이후 0.44%, 3대 지수 가운데 낙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4,506포인트 선에서 종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3대 지수가 유럽 증시와는 또 다르게 중국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재차 하락 마감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 투자 심리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들 외신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간밤 중국 정부에서 강력한 부양책이 나왔습니다. 최근 중국 증시 급락이 이어지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 중국의 중앙은행이 대처에 나선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부양책 중에 가장 강력한 부양책이 나왔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China Central Bank cuts interest rates.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중국 인민은행은 1년 만기 대출 금리를 기존의 4.85%에서 4.6%로 낮춘다고 밝혔고요. 이와 함께 예치금에 대한 이율 역시 기존의 2%에서 1.75%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준율, 지급준비율 인하도 함께 발표가 됐는데요. 중국 인민은행은 이 은행 지급준비율을 오는 9월 6일부터 0.5%포인트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국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발표한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 있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최근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제조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모두 부진하게 나와 중국 정부가 강력한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까지 절하하면서 자본 유출 리스크는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어제 중국 상해 증시는 7.6% 급락했고 최근 4일간만 중국 증시에서는 1조 달러에 해당되는 금액이 증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여전히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인 7% 달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바클레이즈 등 주요 증권사는 7%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 강력한 부양책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사 코너스톤 매크로는 중국의 이번 조치는 연준의 정책 결정보다도 더욱 강력한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의 부양책이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만큼 이번 조치가 증시 급락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모두 양호했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와 주택 지표 모두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 막판까지 증시 상승세를 지켜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먼저 소비자 신뢰 지수 CNBC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Consumer confidence rebounds in August.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컨퍼런스 보드는 8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1.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문가 예상치와 전월 수치를 모두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또한 7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세 항목을 함께 살펴보시면 먼저 현재 상황 지수가 115.2를 기록하면서 2007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현재 경제에 대해서 낙관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지수, 미래 기대 지수 역시 92.5를 기록하면서 전달 수치였던 82.3을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고용 시장이 개선되면서 소비자들의 자신감도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가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린 프랑코 컨퍼런스 보드 이코노미스트는 7월 부진했던 소비자 신뢰 지수가 8월에 가파르게 올랐다며 특히 고용시장 개선으로 소비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좀 더 낙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또 외신 소식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종목별 마감 소식도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로는 어떤 외신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지 앵커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종목별 움직임으로 보겠습니다.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이날 28개 종목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2개 종목은 반등하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종목별로 봤을 때 애플과 월트 디즈니가 반등에 나선 모습이고요. 쉐보론 텍사코, 엑손모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 시스코 시스템즈 등 또 머크사까지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제약주의 추가 하락이 거셌는데요. 이 머크사가 특별한 악재 없이 5% 넘는 하락권, 화이자도 2% 넘게 밀린 모습이었었고요. 유가 하락의 에너지 섹터는 다소 엇갈렸습니다. 쉐보론 텍사코는 3% 가까운 낙폭을 형성한 반면에 엑손모빌은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 제너럴 일렉트릭스, 시스코 시스템즈,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시스코 시스템즈와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직스까지 2% 넘는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애플과 월트 디즈니는 0.5% 이상의 상승권에서 반등에 나섰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해보시죠. 결국 장 막판 돼서는 전 섹터 모두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장 초반에 강했었던 소매 판매 섹터 같은 경우엔 약보합권으로 상당히 제한적인 하락폭에 그친 모습이었었고요. 기술주와 이날 에너지 섹터가 1% 넘는 하락권, 또 유틸리티 섹터가 이날 강한 낙폭을 형성했습니다. 특징주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지수 반등을 강하게 이끌었던 종목이 바로 애플입니다. 갭상승 출발하면서 그동안의 하락을 만회하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증권사 웰스파고에서는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높여 잡았습니다.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개선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더불어서 어제 시장 대비 낙폭이 또 제한적이었었는데 이 팀쿡 애플 CEO가 실적을 비공식적으로 공개했다는 소식도 전해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전해졌는데요. 잠시 후에 또 외신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 같은 소식에 따라서 이날 장에서는 상승폭을 장 마감 들어서는 조금 반납하긴 했었지만요. 시장 대비로는 선전하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애플은 0.6%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한 종목 더 보시죠. 후실적 발표한 베스트바이입니다. 이날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게 되면서 시장 대비로 상당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분기 주당 순이익이 사장 전망치를 상당히 웃돈 것으로 나타났고요. 미국 소비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앞으로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도 반영이 됐습니다. 12.57% 급등 양상 이어지면서 $32 95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외신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이 팀쿡 애플 CEO가 CNBC 방송 진행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애플의 주가 급락을 막았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 이메일이 증권거래위원회의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켓워치 보도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Apple CEO Tim Cook may have violated SEC rules with Jim Cramer email.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 마켓워치가 인터뷰한 변호사들은 쿡 CEO가 짐 크레이머에게 이 실적을 공개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강력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증권거래위원회는 상장 기업이 내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어제 이 쿡 CEO가 보낸 이메일을 살펴보시면요. 쿡 CEO는 아이폰이 중국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고 중국 내 앱스토어 실적도 지난 2주간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7, 8월 매출이 아주 좋았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어제처럼 다우존스 지수가 한때 1089포인트까지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실적의 일부를 공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이 전해지자 10% 넘게 급락하고 있던 애플의 주가는 장 중반에는 1% 넘는 반등에 나서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이 팀쿡 CEO의 이메일로 낙폭이 훨씬 줄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토마스 고만 로펌 도시앤 위트니 파트너는 의심의 여지 없이 증권거래위원회는 곧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주가는 이날 0.6%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은 실적 공개한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최대 이 전자제품 체인인 베스트바이가 양호한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이 소식에 부진한 장 속에서도 베스트바이의 주가는 1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로이터 통신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Best Buy posts surprise sales rise, shares jump.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스트바이는 이 특별 항목을 제외한 2분기 주당 순이익 EPS가 49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였던 34센트를 큰 폭으로 웃도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매출 역시 매우 좋았습니다. 이 기간 매출 0.8% 늘어난 85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상회했을 뿐 아니라 이 2% 감소를 점쳤지만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미국의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서 베스트바이 매출도 함께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맥콜람 베스트바이 수석 투자 책임자는 실적을 공개하면서 최근 시장의 큰 변동성도 우리의 매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달부터 베스트바이는 애플의 신제품인 애플워치의 공식 판매점으로 지정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부진한 장 속에서도 베스트바이의 주가는 12.61% 급등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별 흐름과 또 외신 소식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유럽 증시 그리고 상품 환율 채권 시장은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중국의 영향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상품 시장은 좀 상승이 됐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어이즈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에는 중국발 훈풍이 불었습니다. 부양책 효과에 호조에 힘입으면서 6거래일 만에 주요 증시 반등에 나섰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가 3% 넘게 오르면서 반등에 나선 모습이었고요. 독일 닥스 지수가 5% 가까이 반등에 나서면서 1128선을 회복했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 역시 4.14% 오르면서 4564포인트 선의 종가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유가는 중국 부양책에 힘입으면서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40달러를 회복하진 못했지만요. 배럴당 2.8% 오르면서 39달러 31센트에 거래 마쳤고요. 금값은 어느 정도 공포 심리가 잦아들면서 누그러들면서 1.3% 내린 온스당 1138달러 30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옥수수 가격은 이날 반락하면서 3달러 77센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내린 시세가 이어지면서 1.23% 내렸고요. 560선도 하회했습니다. 공포지수는 장 초반에 20% 이상 급등하다가요. 장 후반 들어서 반락하면서 11%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BDI 발틱 운임지수는 추가적으로 내리면서 942포인트 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입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흐름이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이 같은 달러 약세에 따라서 하락 압력이 거셌지만 하락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증시가 계속해서 불안감을 유지했기 때문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종가상으로 3원 70전 내린 1195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에 달러 흐름은 소폭의 강세를 나타내면서 달러 인덱스가 93.94포인트까지 올랐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보다 소폭 오른 2.08%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태풍 고니의 영향이 이제 모두 다 좀 사라지면서 소멸이 됐다고 하고요. 태풍 영향권에서도 벗어났는데, 자 오늘 같은 날씨는 좀 상당히 좀 선선하고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서울 같은 경우는 26도 선에서 낮 기온 최고 기온이 머물 것 같다고 합니다. 선선한 이제 가을 날씨를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